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걸 그린 예술가, 바로 가스시카 후쿠사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거장의 이미지, 그 뒤에 사실은 쉴 새 없이 자신을 부수고 또 새로 만들었던 그림에 미친 광인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우리가 흔히 그레이트 웨이브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작품이죠. 이젠 뭐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거의 문화적인 아이콘이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그림 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목판화 한 장, 이게 최근 크리스티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무려 276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9억 원입니다. 39억. 원래 예상했던 가격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파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바로 느껴지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 예술가가 사실은 엄청난 괴짜에다가 그림에 미친 광인이었다면 어떠세요? 지금부터 이 위대한 파도 뒤에 가려져 있던 한 남자의 진짜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거장의 신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광인의 창조적 짓거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분한 거장의 모습은 일단 잊어주세요. 대신에 아주 혼란스럽지만 그만큼 또 에너지가 막 넘쳐 흘렀던 호쿠사이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평생 동안 남긴 작품 수가 자그마치 3만 점이 넘습니다. 3만 점이요. 이건 그냥 작품을 많이 그렸네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뭐 강박에 가까운 창작열이죠. 정말 하루도 붓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요? 93.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호쿠사이가 평생 동안 바꾼 이름의 개수입니다. 무려 93번이나요. 와, 정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냥 허물고 또 새로 만들고 이걸 반복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건요. 그가 평생 이사 다닌 횟수입니다. 30번이 넘어요. 어떠세요? 한 곳에 절대 가만히 머무르지 못했던 뭔가 불안하면서도 엄청나게 역동적인 그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대요. 각효진, 풀이하면 그림에 미친 노인. 이게 또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자기 이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이 한마디면 사실 모든 게 설명되죠. 그의 광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술을 향한 정말 끝을 모르는 열정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쿠사이에 대한 진짜 놀라운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가 바로 현대 만화의 아버지, 선구자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만화가 탄생하기 훨씬 전에 호쿠사이 만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만화책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그려 담은 스케치북, 비주얼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사람, 동물, 식물, 풍경,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다 그렸던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속도선, 집중선, 막 과장되고 코믹한 표정, 클로즈업, 심지어 이야기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까지 오늘날 만화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는 이 기법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200년도 더 전에 호쿠사이의 스케치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만화의 문법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직접 비교해놓고 보니까 와, 진짜 비슷하죠. 호쿠사이의 저 스케치랑 현대 만화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의 붓질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DNA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에도 시대의 팝아트. 아까 그레이트 웨이브가 39억 원에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그의 작품이 이렇게 대단한 고급 예술 취급을 받았을까요? 전혀요. 사실 호쿠사이 시대에 그의 이 유명한 목판화는요, 고급 예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대량으로 찍어낸 일종의 미디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랄까, 잡지나 브로마이드, 포스터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가치 변화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831년 당시에는요, 이 그레이트 웨이브 목판화 한 장 가격이 고작 소바 한 그릇 값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값이요? 근데 지금은 276만 달러, 39억 원. 와, 시대가 예술의 가치를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쌌냐고요?
바로 이 팀플레이 덕분입니다. 호쿠사이 같은 화가가 밑그림을 그리면 조각가가 그걸 목판에 새기고 인쇄가가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어내고 마지막으로 출판업자가 이걸 파는 거죠. 완전 분업화된 시스템이에요. 예술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거의 공장에서 미디어 상품을 찍어내는 것에 가까웠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함을 향한 한 천재, 정말 끝이 없었던 갈망. 그의 마지막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호쿠사이의 본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70살 이전에 그린 건 전부 다 딱히 쳐줄 만한 게 못 된다. 70이 넘어서야 이제 좀 그림이 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정말 지독할 정도로 엄격했던 걸까요? 그는 평생 자기 그림에 만족하는 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90살의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5년만 더 시간을 줬다면 나는 진짜 화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평생 3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거장이 죽는 순간까지도 진정한 화가가 되기를 꿈꿨던 거죠. 그의 그 열정, 그 창작욕은 정말 죽음조차도 채워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게 아닌가 싶어요. 호쿠사이의 진짜 천재성은 그레이트 웨이브라는 이 멋진 결과물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그 장난기 넘치는 호기심, 그리고 난 항상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믿었던 그 태도, 그 과정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이 위대한 파도 뒤에는요, 세상을 막 해부하고 그림으로 신나게 가지고 놀았던 한 천재의 끝없는 짓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진정한 창조생이란 바로 그런 장난기 넘치는 짓거리, 멈추지 않는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짓을 한번 벌여보고 싶으신가요?